아, 많은 분들이 외국 사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해서 제가 앞으로 매번은 아니지만 좀 지속적으로 해외 사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마 재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동경 가면 아자부다이 힐즈를 많이 방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한국의 아자부다이 힐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아자부다이 힐즈에 대해서 표피적으로 보는 건 좋아요. 되게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는데, 그럼 이 과정이 어떤지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디벨로퍼인가, 그리고 이 디벨로퍼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이것을 개발했는가,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약간 철학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도시계획 이론과 연결이 되느냐를 좀 다각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이 디벨로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자브 다이 힐즈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로 이 아자브 다이 힐즈 같이 힐즈로 끝나는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경 가면은 쇼핑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모테산도 힐즈 한번 가실 거고, 캐스트리트 바로 위니까 하라주쿠 옆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자부다 힐스 전까지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는 록봉기 힐스 많이 가셨을 거고요. 사실은 그 전에 아크 힐즈라고 먼저 있었습니다. 이 힐즈로 끝나는 이 프로젝트, 거대 프로젝트들이 이 모리 부동산에서 한 거예요. 모리 부동산. 물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모리 부동산의 파운더는 따로 계신데, 이분의 아들이 모리 미노루 회장님이 계세요. 사실은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 모리 부동산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 디벨로퍼가 세 부류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 부류가 이 과거 재벌들입니다. 미쓰이 후도산 같은 거대한 재벌들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해체시켜 버린 다음에 그래도 재벌계 땅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동산이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철도 회사들이에요. 일본은 사철의 나라입니다. 철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JR이라고, 재팬 레일웨이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공사, 코레일 같은 회사고, 그건 국영이죠. 그거 말고 이제 사철들이 존재합니다. 사철들, 프라이빗 레일웨이죠. 근데 그 사철들이 어마어마한 땅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모테산도 힐즈 왼쪽이 이제 이 하라주쿠잖아요. 거기 사거리에 보면은 도쿄 부동산에서 만든 코너에 도쿄 부동산에서 만든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부야 쪽에는 도쿄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쿄 부동산이라는 데는 이제 도쿄 철도의 자회사입니다. 도쿄 철도가 시부야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전원 도시선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테넨 토시 라인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죄송한데, 그 라인을 운영하고 다른 라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철이 또 다른 하나의 큰 부동산 디벨로퍼들이고요. 또 다른 측면이 이제 민간인데, 그렇게 민간 부동산 중에서 가장 큰 데가 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이 부동산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재벌로 성공을 했고, 이 모리 미노리 회장 같은 경우에 일본 부동산이 정점을 찍었을 때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지금은 이제 별세 후에 회사가 둘로 나눴어요. 모리 트러스트하고 모리 빌딩인데, 이 모리 빌딩이 사실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그 빌딩 관리 업체가 아닙니다. 모리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모리 미노루 화장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사실 동경대에 나온 수재인데 부친 따라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우리나라 디벨로퍼들하고 이 모리 미노루 화장 같은 분하고 만났을 때 어떤 차별적인 부분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의 깊이하고 이 도시계획에 대한 깊이예요. 제 말씀 뭐냐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이론이라는 게 19세기 후반에 나타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에버너즈 하워드 같은 사람이 전원도시라는 컨셉을 만들었고요. 전원도시라는 거는 다운타운 이외에 신도시 만든다는 플랜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르꼴바제 같은 건축가는 빛나는 도시, 그래서 The Radiant City, 그래서 파리의 중심으로 부시려고 해요. 파리가 뭔가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리 중심부에 새로운 오피스 기업들, 예를 들어서 거대한 로펌,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등장하는 걸 보고 파리를 부시고
초고층 건물들을 짓자고 해요. 1층에는 그린 스페이스를 깔고 초고층 건물들, 그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뭐 클라렌스 페리 같은 사람은 이제 미국의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신도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한 이런 그 도시 계획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리 미노루 회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이론들을 본인이 습득을 한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 모리 미노루 회장이 항상 이런 얘기예요. 버티컬 가든 시티라는 얘기를 해요. 수직 녹원 도시라고 일본에서 쓰는데 사실 수직 녹색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꼴바의 비전에다가 그 가든 시티 에버너즈 하워드가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혼합을 시킨 다음에 일본화를 시켜서 개념을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록봉기 힐즈라든지 아니면은 록봉기 힐즈 이후에 나타나는 개발들을 한번 보자고요. 록봉기 힐즈 그리고 도라노먼 힐즈, 아자부다이 힐즈 보면은 대부분이 밑 아래 그 그린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 공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 초고층이에요. 일본 동경은 사실 그렇게 초고층 건물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근래에 많아진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가 이 루코버지 얘기를 해요. 이분이 본인의 책에서도 읽어보시면 자서전 쓴 거. 따라서 이런 이해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이 동경을 글로벌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동경을.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가들 또는 글로벌인들이 와서 생활하고 일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어떤 매력적인 곳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어와 산업이 떠오르는 도시. 사실 이게 르꼬르바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굉장히 닿아요. 르꼬르바제가 초고층의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건물을 만들자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통계를 좋아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파리 다운타운에 있는 그 주택의 거주자들이 나가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보니까 파리 안에서만 그 기업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로펌이나 금융회사가 베를린하고도 그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고 런던하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르꼴보아제는 1900년대 초반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경제 이익을 본인이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컨셉을. 근데 그 컨셉 자체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뭔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고층, 고밀의 초고층 빌딩을 얘기를 해요. 그 컨셉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리 미노루가.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모리 빌딩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 개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글로벌 사람들이 왔을 거 같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일하고 쇼핑하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넣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즉, 이 힐즈 프로젝트들이 록봉기 힐스하고 아자부다 힐스 보면 약간 좀 다른데 비전 같은 것들이 조금 좀 진화를 해요.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 힐즈 프로젝트가 무엇을 할 것이냐이고 그 관점에서 글로벌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들이 제공되느냐예요, 사실. 그래서 이 두 프로젝트가 나중에 록봉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록봉기 힐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건축 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사실 공법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기둥 같은 것들이 안에 없도록 굉장히 설계를 해놨어요. 즉 평면이 굉장히 넓어요. 다른 데 같으면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2, 3층으로 나눠서 쓸 게 아니고 그거를 한 층에 쓰게 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교류를 그 안에서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아자부다 힐스 같은 경우에도 그 여기가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웰니스 같은 거예요. 웰니스. 뭐 웰니스는 지금 디벨로퍼 업계에서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들어온 앵커가 뭐냐면은 게이오 대학교 예방의학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관점에서 글로벌 어떤 그 이런 뭐 기업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제학교 브리티시 스쿨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관점에서 이 도시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놓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